국정원에 다녀. 뭐 CIA 아무것도 없어 야. 하나 둘 셋 넷. 나의 메이크업. 아 여기구나. 자 보자. 자 앞서 초고압 조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했었죠. 두 번째는 그 초고압 조건에서 약간은 어쨌건 실제 기체의 종류가 뭐가 됐건 간에 압력이 증가하면 컴프레션 팩터 증가해요. 압력이 증가하면 컴프레션 팩터 증가해요. 요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얘기는 이 컴프레션 팩터 자체가 초고압 조건에서 1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이 경향성이 증가하는 경향성이라는 것과 그래서 함수값이 1보다 크다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죠. 그래서 이 함수값이 1보다 큰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이상기체는 압력과 부피의 커지고 작아지는 비율이 같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상기체는 자, 이걸 딱 만족해야 되니까 항상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그게 이상기체니까 얘가 2배 증가하면 얘는 2배 딱 감소해야 곱해서 1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말을 지금 증감 비율이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실제 기체가 이 1보다 값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증가해도 바로 부피가 잘 감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 지금의 실제 기체에 대해서. 그게 컴프레션 팩터가 1보다 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컴프레션 팩터가 1이라고 하는 건 그건 바로 이상기체의 컴프레션 팩터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이상기체 컴프레션 팩터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상기체에 비해서 압력이 증가해도 부피가 잘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우, 좋아. 자,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느냐? 자, 실제 기체가 들어있는 박스가 있는데 원래 기체는 발로 이렇게 콱 밟으면 부피가 쿡 찌그러져야 기체잖아요. 근데 컴프레션 팩터가 어떤 것보다 크다는 얘기는 내가 발로 밟았는데 의외로 내 예상보다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밟았는데 이게 땡땡하게 잘 안 밟히네? 이런 뜻이겠지?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기체 분자간. 당연히 여기서 기체는 좋아. 자, 당연히 여기서 기체는 실제 기체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상기체 얘기하는 거겠어요? 당연히 실제 기체 얘기하는 거죠. 바로 기체 분자간 trọng力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밟아도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야. 부피가 잘 줄어들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은 커지는데 부피가 조금만 줄어드니까 곱해져서 1보다 커지는 상황이 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2번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기체 사이에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청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디가 더 큰 거야? 청력이 더 큰 상황이야. 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둬야 돼요. 저거 서울대 입시 같은데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세 번째 요 3번의 상황. 자, 이 3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물론 이것도 한 100기압, 200기압 정도 돼서 엄청난 기압이긴 하지만 뭐 이것보다는 훨 뭐 낮은 기압이라고 해도 되겠죠. 뭐 요거. 자, 쟤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컴프레션 팩터가 이제 1보다 작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 그럼 잘 봐. 1보다 크다와 1보다 작다는 서로 무슨 관계? 서로 반대 관계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 그렇지. 기체 분자 간 인력이 더 우세하구나.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기체 압축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압축이 상대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여기다가 어떻게 이 3번에다가는 인력하고 청력 중 인력이 우세하다. 저렇게 말을 만들어 보실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바로 여기 되겠습니다. 자, 쟤는 자, 어떤 실제 기체였죠. 그런데 컴프레션 팩터가 1이 된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인가요? 아니죠. 이상 기체는 계속 1인 게 이상 기체고요. 그냥 한 번 1 됐다고 이상 기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미분에서 중간값 정리인가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이게 연소함수가 됐을 때 1보다 작은 값이 있고 1보다 큰 값이 있으면 중간에 1을 거치는 게 당연히 나타나야지. 알겠어요? 이게 뭐 수학에서 뭐 중간값 정리인가 막 있었는데 하여튼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어떤 실제 기체에 대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바로 인력과 청력이 어떻게 된 상황?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보다 클 때는 청력이 센 거고요. 1보다 작을 땐 인력이 센 거고 같을 땐 같다고 1이면 같다고 하면 된다고요. 어떤 해석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 잠깐 한번 생각해 볼 건 여러분 이상기체의 경우는요. 인력 얼마예요? 0이죠. 청력 얼마예요? 0이죠. 다 0인데 그래서 인력도 0이고 청력도 0이면 합력도 얼마예요? 합력도 0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실제 기체는 인력하고 청력이 같지만 0이에요? 0은 아니에요? 0은 아니지만 같기 때문에 이 경우 합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우연한 상황과 이상기체의 경우를 약간 차별을 둬야 되는데, 차이를 둬야 되는데 이상기체는 그냥 인력도 없고 청력도 없고 합력도 없는 거고 얘는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는데 우연히 같아지면서 합력이 0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떻게 된다? 상당히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수도 있죠. 그것도 엄청 고압 조건에서 한 5, 600기압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사실은 잘 나타나진 않지만 여하튼 저런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다. 됐나요? 자, 썼죠? 지우나의 자, 지우사. 우사, 우사, 지우사. 여기 줄게요. 죄송합니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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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아까 1번 제목 기억했나 모르겠는데 아까 1번 제목에서는 등원 조건이라고 했죠. 그럼 1번 등원 조건이니까 2번은 뭐 해볼까요? 바로 1번 등원이니까 2번은 변원 조건에서죠. 아까는 온도가 일정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온도가 변한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1번 제목에서는 기체의 종류가 여러 개였어요? 한 가지였어요? 1번에서는 기체의 종류가 다양했죠. 그럼 여기서는 기체의 종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로 동일 기체에 대해 역시나 압축인자의 압력 의존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컴프레션 팩터를 압력의 함수로 표현을 할 건데 주변 조건들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온도가 일정했고 기체가 다양했다면 지금은 온도를 변화시키고 기체를 한 종류로 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로 예를 한번 들어볼 거냐면 N2 질소가스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그림 몇 번을 그릴 거냐면 그림 12번. 책에 있는 그림으로는 그림 12번이에요. 그 녀석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Y축은 컴프레션 팩터고요. X축은 압력입니다. 자,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기준선 하나 그리게 되는 얘는 누구겠어요? 이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상기체는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 그려보았고요. 자, 이들 에이 이게 600도씨고요. 에이 이게 마이너스 100도씨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에이 25도씨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맞나요? 직선 아니죠? 네, 직선 안에 거의 직선 비슷해요. 결코 당연히 정확한 직선은 아니고요. 예. 이제 우리는 수학을 통해서 함수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함수는 이 세상에 함수는 존재해요. 이 세상에 함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함수는 존재해요. 그따위는 없어요. 이 세상에 함수는 존재해요. 그따위 것 없어요. 함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속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모든 액티비티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인간은 연속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측정을 해도 1초에 측정을 한 데이터를 그 다음 2초, 3초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지. 1초, 그 다음에 1.0000001초에 또 0.0002초에 이거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측정 자체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함수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상적으로 만드는 거지 실제로 그거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방금 강민이가 이게 지금 직선이냐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실험 데이터를 촘촘촘 도시한 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직선이냐 아니냐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얘는 함수이가 아니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의 나열일 뿐이기 때문에 이게 직선이냐 아니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강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이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지금 나이. 자, 여기 이 600 마이너스 100 이 뭔 의미일까요? 이게 그냥 딱 봐도 뭘까요 이게? 아, 그렇지. 뭐 이게 뭐 특별한 무슨 물리적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저온 얘기고요. 그럼 얘는 바로 고온. 이 고온이 뭐죠? 고온이 뭐죠? 그렇지.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기체가 실제 기체가 고온 조건이 되면 이상기체 비슷해진다고 했죠. 그걸 뭐로 확인할 수 있냐면 아무래도 이게 흰 그래프가 이게 직선 이상기체잖아요. 그럼 이상기체에 대해 아무리 봐도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중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제일 가까운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차가 제일 적은 건 요걸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옛날 수능에도 이 정도만 나왔었어요. 옛날 수능에는 진짜 이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디가 무슨 온도냐 뭐 이렇게 찾아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이때 이게 뭘까요? 상온이요? 저게 뭘까요? 그럼 24도는 안 돼? 26도는 안 돼? 왜 하필 25도? 25도이 뭘까요? 바로 25도가 보일 온도입니다. 정확하게는 근처입니다. 질소기체의 실제 보일 온도는 한 40 몇 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40도나 25도나 거기 절대 온도로 바꾸면 큰 차이 있어 없어요? 큰 차이 없죠. 그래서 이제 25도는 그래 상온도 좋은데 실제로는 저기에 있는 그 질소기체의 보일 온도에 가깝습니다. 보일 온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보일 온도의 의미가 뭐였죠? 보일 온도의 의미가 그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 중 보일 온도가 있었다고 했죠. 자, 뭐냐면 이건 뒤에서 곧 할 겁니다. 할 건데 보세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흰 거랑 제일 가까운 건 빨간 게 맞죠. 근데 여기라고 해도 압력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00기압 정도 돼요. 요 정도만 돼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사실 100기압이라고 하면 사실은 인간의 보통의 액티비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압력을 다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100기압 넘어서는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사실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것 중에서 누가 제일 흰 거랑 가까워요? 그게 보일 온도의 의미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냥 상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보일 온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그 보일 온도 역시 물질의 고유한 성격이에요. 물질마다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이것이 바로 컴프레션 팩터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죠?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뭘 해볼 것이냐. 자, 저기 지금 나이 저거 되겠어요? 준다. 에잇.
자, 그다음 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BDR 띠오리움 할 때 그 BDR 곤양반이에요. 아니, BDR? 아니 안 찾아봤는데 BDR 쪽에 사람 이름인지 이거 안 찾아봤거든요. 사람 이름인지 그냥 어떤 단어인지 내가 BDR이 사람 이름인가? 아니 보통 쓸 때는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럼 사람 이름이 있는데? 아, 이따가 한번 그 구글 뭐 한번 뭐 위키피디아 한번 찾아. BDR 사람이 내가 30년 동안 그냥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 막 드는데. 하여튼 자 보자. 자, 첫 번째 1. 보자 1. BDR 전개이 뭐냐? Z가 뭐였죠? 압축인자예요, 압축인자. 자,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제 묘한 표현이 있는데 급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용어인데 이게 내가 수학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수식을 써놓으면 여러분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요겁니다. 자, 어쨌거나 컴프레션 팩터는 이거죠. 이게 뭐 이상기체가 됐건 실제 기체가 됐건 얘를 실험적으로 이런 식의 무한 급수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방금 저기 강민이가 물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표현돼요. 원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A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데 이때 자 여기 줄게요. 저기서 A 다시 얘를 first BDR 코이피시언트라고 해요. 예, 코이피시언트 우리말 번역은 개수죠. 그 다음 B 다시는 second, C 다시는 third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예. 뭐야 비랄 이건 비랄이 비리알 바이럴이요? 비랄 바이럴이 뭐예요? 하여튼 그렇다. 이때 이 A 다시를 1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BDR 개수는 A부터 있는 게 맞는데 A를 그냥 1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급수의 영승은 무조건 1이 되죠? 1이 되니까 1부터 시작하고 개수를 B로 시작하는 걸로 표현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0차항, 1차항, 2차항, 3차항, 4차항 계속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체마다 측정된 Z 값과 압력의 실험 데이터. 자, 실험 데이터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 거 아니에요. 실험했으면. 그래서 압력이 얼마일 때 컴프레스 팩터 얼마, 압력 얼마일 때 얼마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때 그 압력의 실험 데이터로부터 여기에 있는 A-, B-, C- 등등의 비리알 개수를 원하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리고 실험 데이터의 개수는 정해져 있겠어요? 원하면 무한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실험 데이터는 원하기만 하면 무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실험 데이터가 무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도 정해져 있는 다항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무한급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차수도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데이터를 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연구자가 그냥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BDR 전개라고 하는 건 저 자체가 무슨 거창한 물리적 의미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험 데이터가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험 데이터가 예를 들면 뭐 1기압일 때 얼마, 2기압일 때 얼마, 3기압일 때 얼마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쫙 놓고 다항 연립 방식을 푸는 거예요. 그럼 B' C'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실험에서 구해놓은 데이터 개수만큼 저 BDR 개수를 쭉 계산해 낼 수 있는 거죠. 계산이 복잡해서 문제인 거지 이렇게 그 계산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BDR 전개라고 하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큰 물리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수식을 찾은 것 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 BDR 전개는 이게 부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 BDR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는 똑같이 RT분의 PVM이 맞는데 얘를 어떻게 전개하냐면 바로 요래 또 마찬가지로 BDR 전개를 해준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죠? 알겠죠? 당연히 이때도 여기에 있는 요 값 얘를 세컨드 얘를 서드 이렇게 관습으로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첫 번째 건 그냥 1로 정하는 거야. 알겠죠? 편의상. 됐다. 자,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B' C'와 B, C는 그 값이 다를 수 있죠. 아시겠죠? 왜냐하면 동일 기체라고 하더라도 함수를 전개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압력에 대해서 하나는 부피에 대해서 이제 전개를 한 거기 때문에 변수를 뭐로 잡냐에 따라서 여기 계수값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때 하나 또 참고로 생각할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압력과 부피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했죠? 서로 음의 상관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함수를 전개할 때도 압력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다항식으로 전개를 하는데 부피는 역수의 다항식으로 전개하죠. 이러면 의미가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BDR 전개라고 한다.
자, X 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언급하려고 하는 이 BDR 코에피시언트, 우리말로는 개수로 번역을 하는데, 이 BDR 개수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BCD를 하여튼 실험으로 이렇게 뭐 실험 데이터로 구해낸다며요. 그럼 구해낸 결과가 있을 거고, 그 결과가 주변 조건이 이렇게 되니까 값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잘 지키고 있죠. 강민이 형 계속 봐줘서 고마워요. 친절한 강민이. 좋아. 그러네. 이거 난방을 끄니까 더 낫네. 아까는 좀 너무 후덥했던 것 같다. 자, 어쨌건. 그러면 이때 어떤 요소들이 이 BCD에 영향을 줄까요? 생각해보면 뭐가 달라지면 저 BCD가 달라질까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실험 데이터냐는 거니까. 뭐라고? 첫 번째는 온도겠죠. 왜일까요? 그렇지. 자, 보세요.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게 보세요. 요 수식 자체가 이거잖아요. 근데 봐봐. 압력하고 부피는 어차피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부피의 함수로 표현을 해도 압력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의 의미가 안 들어가 있냐면 온도의 의미가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온도가 어디에 영향을 주겠어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요 수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이 전체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는 첫 번째 온도가 그 중요한 변수예요. 만수 대단한데? 만수 저기 파운데이션의 주인공 어때요? 그래서 전 우주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학적 물리학적 관점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만수 멋져요? 그래. 좋아요. 그래서 막 만수가 모든 문제를 막 쫙 푸는데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막 만수 손잡고 막 손이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만수 그 주변에서 인기 끌고 막 어때요, 만수야? 자, 어쨌건 네. 또 만수 하는 거 아니죠? 네, 하는 거 아니죠? 자, 보자. 자, 첫 번째는 온도, 두 번째는 뭘까요? 정답. 자, 아까 이런 상수들이 다 뭐냐면 기체의 그 고유한 성격들이라고 했죠. 기체 나름 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놈 있고 저런 놈 있으니까 여기 BDR 개수들도 기체의 종류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B, C, D 다 0일 수 있어요. 이건 누구예요? 그렇지. 기체의 종류에 따라 이 값이 정해진다며요. 그럼 그 대표적인 기체 중에 하나 이상기체는 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딱 1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전개식을 표현을 하면 실제 기체, 이상기체를 다 포괄하여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BDR 개수를 이렇게 돌입하는 이유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찍을게요. 여기 준다잉. 2 했고 3. 세 번째
이 저합 조건이 뭐죠? 계속 저합 나오는데. 압력이 아니 그러면 압력이 낮은 거지. 그러니까 왜 이 말을 자꾸 하겠냐고요. 그렇지.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이상기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조건이 저합이기 때문에 저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합 조건에서 이 컴프레션 팩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변화. 첫 번째 일, 압력의 영향.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변수의 영향을 알고 싶어요. 그럼 수학적으로 뭐 해주면 돼요? 네.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뭐 해보면 돼요? 그걸 미분이라고 하죠. 뭐 편미분이 됐건 단미분이 됐건 알겠죠? 그럼 아까 이 컴프레션 팩터를 압력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 수식에 의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B' 2 C' P 3 D' P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DP. 네. DP 봤어요? 네. 재밌어요? 네. 그것도 그건 못 봤는데. 하여튼 요즘 재밌나 보네. DP도 봐야 되는데. 그래. 지옥 봤어요? 지옥? 왜 이렇게 요즘 볼 게만 지옥은 내가 못 봤는데 아직. 지옥도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DP도 대충 내용은 아는데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다. 아이고. 지옥은 또 문화사적인 의미가 있죠. 참. 예? 종교랑 관련이 있다가 아니라, 지옥이 또 전 세계적으로 좀 흥행하고 있죠. 이것에 또 문화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의 문화가 빅뱅을 하고 있다면 그 빅뱅 하는 그 찰나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빅뱅 후에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질지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위대한 변혁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알겠죠? 정말 뭐라고 할까? 다시 한번 온 이 한반도 지역의 부흥기 있죠. 그 부흥기에 또 맞추어 태어난 정말 행복한 세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난 세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여튼 그렇다. 한반도에 부흥기가 있었죠. 엄청난 부흥기가 있었죠. 바로 삼국시대. 삼국시대 때 고구려하고 백제는 전 세계적인 그 슈퍼 울트라 갑인 나라들이었어요. 백제하고 고구려가. 무슨 말 알겠어요? 신라는 좀 촌스러운 나라였고요. 근데 결론은 촌스러운 나라가 먹어요, 사실은 세상을. 뭐 하여튼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 대문화 중흥기가 다시 도래한 게 지금인데 그 시기에 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그 드라마 지옥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보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해볼 것이냐? 저합 조건이라며.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압력을 0으로 보내면 되겠지. 그럼 뭐예요? 이거구나. 아시겠죠?
자, 근데 압력 말고 부피의 영향도 살펴보죠. 그러면 이 컴프레션 팩터를 부피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게 여기 있잖아요. 얘를 부피의 역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바로 이런 간단한 다항함수의 미분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때도 당연히 지금 저압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저압 조건을 또 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부피가 매우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이때 또 값이 뭐로 표현돼요? 이렇게 표현되네. 얘가 됐건 얘가 됐건 다 뭐라는 거예요? 세컨드 비디얼 코이피션트 거죠. 이제 드디어 지울게요. 지운다잉. 3, 4 앞서 언급했던 보일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 온도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혹은 짠! 이 되는 온도 조건을 그걸 보일 온도라고 합니다. 저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게 왜 가능하냐면 아까 비리얼 계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라고 했어요? 비리얼 계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온도가 있다고 했죠. 즉 온도가 조절되면 저 B, C, D 세트가 바뀐다고요. 셋이 바뀌는데 그때 온도를 묘하게 조절을 하면 이 세컨드 비리얼 계수들을 0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온도를 보일 온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요렇게 저압 그리고 보일 온도 조건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실제 기체가 매우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저 보일 온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거를 어떤 컨셉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줄게요. 자, 잠시 자, 이상기체에 대한 어떤 수리적 표현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상기체는 컴프레션 팩터 값이 얼마예요? 1이죠. 그것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항상. 그 다음 이상기체는
그것에 대한 변화율이 값이 항상 얼마예요? 0이죠. 왜? 상수함수니까 뭐로 미분하건 항상 0이죠. 이게 이상기체를 바라보는 수학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상기체를 뭐 부 자체 크기가 없다, 그 다음에 뭐 인력 청력이 없다, 뭐 완전 탄성 충돌이란데 수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안 쓴다고요. 수학자들은 그냥 이상기체가 상수함수이며 도함수가 0인 거예요, 그냥. 이게 수학자가 생각하는 이상기체인 거죠. 그 조건에 맞추어 가보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실제 기체도. 그러면 이 수리적 조건을 잘 만족하는 조건이라면 그건 실제 기체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상기체적이겠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컨셉으로 이 뭐냐면은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보일온도인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시에 갔다 오세요. 좋아. 좋아. 좋아.